안녕하십니까? 3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마엽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마루엽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마루엽의 구조와 외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마루 연합 영역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요.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감각과 운동의 호문클로스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리에탈 로브의 해부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우리 가운데 이제는 좀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부분을 뭐라고 하죠?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거랑 그렇습니다. 센트럴 서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센트럴 서커스 앞에는 프리센트럴 서커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센트럴 서커스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포스트 긋고 센트럴. 뒤를 뜻하는 포스트란 말이 붙어서 포스트 센트럴 서커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는 프리센트럴 자이러스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뒤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앞쪽의 프론탈 럽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고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눴다면 뒤쪽에는 하나가 나눠지고요. 하나가 나눠지고 하나는 인트라 파리에탈 서커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조금 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센트럴 서커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포스트 센트럴 서커스가 있고 그 사이에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센트럴 서커스 뒤로 인트라 파리에탈 서커스가 있어요. 두 개의 서커스 나눠주면 세 개의 자이러스가 나온 것처럼 하나의 서커스가 있으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슈페리어, 인페리어 이렇게 두 개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슈페리어, 인페리어인데 슈페리어 파리에탈 럽이라고 하나가 럽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소엽이라고 했습니다. 아래마루 소엽, 위마루 소엽. 소엽이라는 건 좀 작다는 거죠. 럽보다 좀 작은 개념으로 한 게 인페리어, 슈페리어, 러블이었습니다. 자, 인페리어 파리에탈 러블은요.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각 1항과 39번에 해당되는 앵귤라 서커스와 그다음에 슈프라 마르지널 슈프라 위쪽이라는 거고요. 마르지널은 모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서리 위 1항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파리에탈 러브를 했는데 한번 같이 그리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센트럴 서커스 포스트 센트럴 서커스,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한 개니까 가운데 사이를 뜻하는 인트라 파리에탈 서커스. 하나니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위는 슈페리어 파리에탈 러브. 그 다음에 인페리어 파리에탈 러브. 인페리어. 자, 인페리어 러브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 이쪽은 슈프라 마르지널, 밑에는 앵귤라. 자, 이렇게 하고요. 요 해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센트럴 서커스 뒤에 있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 해부학적으로 바로 뭐라 했습니까?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의 부분을 프라이머리 소매토센소리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프라이머리 소매스태틱 에어리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1차적인 감각 영역이라고 해서 S1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는 뭐였죠? M1이었어요. 모터의 주가 되는 곳. 자, 이 뒤에는 센소리의 주가 되는 곳이라고 해서 S1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Primary Somatic Area. 브로드만 넘버는 312예요. 312라고 한 이유는
이 끝이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312라고 불리웁니다. 312라고 primary somatosensory area라고도 한다. 자, 이 부분에서는 모든 감각이 모이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손을 제가 만졌어요. 그럼 만진 이 감각은 어떤 너브를 타고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는데 목에 있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부분이 어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곳은 S1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일반 감각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감각을 한번 해볼까요? 감각 어떤 것이 있는지 시각, 그렇죠? 보는 거, 청각, 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후각, 냄새 맡는 거, 그 다음 미각.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플러스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촉각이라고 해요. 근데 물론 촉각이란 말도 쓰지만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특별한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특수 감각이라고 합니다. 특수 감각. 영어로는 스페셜 센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촉각같이 특별한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거 없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을 총칭해서 우리가 일반 감각이라고 합니다. General Sense, 일반 감각. 자, 일반 감각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촉각이 있어요. 그렇죠? 촉각. 그 다음에 진동각, 진동, 떨림을 알게 해줍니다. 압력을 알게 해주는 거 있어요. 압각. 예. 그 다음에 아픈 거 있어요. 통각. 온도를 알게 해주는 감각. 온도 감각. 온도 감각. 온도 감각은 온각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냉각이 있습니다. 온각과 냉각. 자, 이런 일반 감각들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특별한 특수한 감각이 기관이 필요 없어요. 얘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이 아니라 이제 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스페셜 센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제너럴 센스라고 얘기합니다. 제너럴 센스가 다 일로 몰리는 거예요. 312로 다 몰리게 된다. 여러분들 피부를 통해서 오는 거는 다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네럴 센스가 다 몰리는데 그 제네럴 센스가 종류가 좀 나눠질 수 있겠어요.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S1과 S2로 나눕니다. 잠깐 뒤를 보면은 자,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 312인데 3을 또 두 개로 나눴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3, 1, 2가 이렇게 길다랗게 있고요. 이 안으로 말려 있는 부분이 S2라는 부분이 있어요. S2. 자, 정리해 볼게요. 3, 1, 2라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S1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2라는 부분이 있다. S2. 자, S2는 통각과 온각과 비분별적 촉각을 하게 되고 얘는 디스크립티브 하는 분별적 촉각. 분별적 촉각을 담당한다. 얘는 비분별적 촉각을 담당하고요. 자, S1에 보니까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분별적 촉각을 한다. 탈라무스로부터 오는 그런 시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감각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 몸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스치는 거, 이렇게 아주 가볍게 스치는 이런 감각들은 비분별적 촉각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손가락이 몇 개지, 두 개지, 어디에 뭐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은 분별적 촉각입니다. 그래서 S1과 S2로 나눠져서 기능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파리에탈 어소시에이션 영역인데요. 자, 이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57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57. 포스테리어 파리에탈 어소시에이션 에리아. 아까 여기가 S1과 S2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소메스테틱 어소시에이션 에리아. 지금 S1에서 들어온 감각 혹은 S2에서 들어온 감각이 이쪽으로 이제 신호가 넘어가면 그것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또 일부 이쪽에 있는 부분은 40번과 39번은 22번과 합쳐져서 랭귀지, 언어에 해당되는 영역이 됩니다.
자, 그 언어 영역 전에 이 포스테리어 파레탈 어소시에이션 영역이 되면 어그노시아가 와요. 어라는 건 이제 부정을 뜻하는, 낫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노시아라는 것 중에 그노라는 건 know, 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지 못하는 거죠. 인식을 못하는 증상입니다. 실인증이라고 해서 감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이 부분에 손상이 되면 온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40번에 해당되는 슈프라 마르지널 자이러스와 그 다음에 앵귤라 자이러스 39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 하고요. 22번의 영역 일부를 우리가 합쳐서 베르니케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르니케. 22번은 템포럴 롭에 해당돼요. 그래서 T22라고 했는데 센소리 스피치 에리어라고 합니다. 센소리 스피치. 자, 그래서 베르니케가 손상되면 어떤 영역이 문제가 오냐면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것을 우리가 sensory aphasia라고 합니다. aphasia라는 말은 A는 낯을 뜻하고요. phasia라는 것은 언어에서 말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우리가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실어증. 자, 물어봤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물어봤더니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요. 자, 말을 못한다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44번과 45번의 문제가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뭐라 그랬죠? 여기는, 그렇어요. 브로카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브로카. 브로카스 에어레어라고 했는데, 브로카 영역. 자, 브로카 영역은 모터 스피치 에리어였어요. 말을 만드는. 자, 이거 사과를 보고 이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사과예요, 배예요? 사과면 이거, 배면 이거라고요. 사과예요, 했더니 이렇게 해요. 말은 못하지만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카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모터 어페이지아가 옵니다. 어페이지아. 자, 운동성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말을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입을 움직여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실어증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베르니케가 발견한 이분이시죠. 베르니케가 발견한 이 어페이지아는 뭐냐면 센소리 어페이지아예요. 말을 잘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잘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과를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하기는 글쎄요. 저는 밥을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각영역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청각영역에 대한 신호를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언어 영역이 바로 이 파레탈 로비 프론템포럴 롭과 합쳐서 베르니케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 베르니케라는 사람은 피지시언이면 의사하면서 해부학자면서 어떤 심리학자, 뭐 옛날에는 학자들이 이것저것 연구를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호문클루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공부한 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뇌가 있는데, 자, 이거 뭐죠? 이제는 좀 알아야 돼요. 뭡니까? 센트럴 서커스죠. 자, 센트럴 서커스 앞쪽이 M1이었고, 뒤쪽이 S1이었어요. 자, 이걸 앞에서 보면 뇌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센트럴 서커스가 그려질 거고, 앞쪽이 M1이고 뒤쪽이 S1일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자, 이 뇌를 S1과 M1을 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센트럴 서커스를 잘라요. 잘라서 단면에 하나를 보면 여기가 M1이고요. 이쪽 면이 열려서 보면 이쪽은 S1이에요. 자, M1은 브로드만 영역 몇 번이었죠? 그렇습니다.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S1은 312와 S2가 있었는데 312였어요. 자, 그런데 신체 부위별 대응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신체 부위별 대응 연결. 자, 이곳은 M1인데 다리를 관장하는 신경들의 소마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디론가 내려가는 거죠. 자, 여기는 손이고요. 여기는 얼굴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혀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특징을 하나 알게 될 건데 이 특징을 자, 손하고 발하고 어디가 더 영역이 넓습니까? 손이 훨씬 넓죠. 자, 손이 훨씬 넓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로 나가는 뉴런의 개수가 많다는 거고 뉴런의 개수가 적다는 거예요. 뉴런의 개수가 많다라는 건 뭘 뜻할 거야? 좀 더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fine movement, 섬세한 움직임. 자, 그래서 손 같은 경우는 뉴런 하나가 지배하는 머슬 파이버가 가닥이 몇 개 안 돼요. 특히 보면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 크죠. 그래서 특히 눈을 예로 든다면 1대 5 정도의 비율입니다. 뉴런의 모터 뉴런과 머슬 파이버의 비율이 1대 5.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이 명령을 하면 머슬 파이버가 수축하는 게 5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부분은 이제 넙다리 부위죠. 자, 이 부분은 1대 200 정도의 모터 뉴런이 명령을 하면 머슬 파이버가 200개 정도가 움직여요. 자, 이런 뉴런의 특징은 뭘까? 이런 어떤 운동 유닛의 특징은 하나가 일사불란하게 많은 파이버를 움직이게 해줘요. 그러니까 힘을 발휘할 때 좋아요.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공을 차는데 다리에 있는 근육이 각각의 어떤 한 번에 힘을 못 내고 스스로 막 이렇게 힘을 내려고 하면 한 번에 힘을 못 내겠죠. 반면에 눈을 움직이는데 눈은 아주 정교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손 정교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과 입, 얼굴 이런 데를 우리가 fine motor라고 얘기합니다. fine, 섬세하다 해서 fine motor. 자, 그러면 이렇게 다리 같은 큰 몸을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로스 모터라고 해요. 그로스 모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신체 부위별 대응 연결을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이런 인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손이 엄청 크고 얼굴 크고 다리는 아주 적죠. 그래서 이게 난장이라는 뜻인데 호문클러스가요. 아주 괴물 같은 난장이가 나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 이쪽에도 S1 센서리 영역에도 얼굴, 손, 발 이런데 얼굴과 손이 감각신경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섬세하게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감각하고 발로 할 수 있는 감각 어디가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을까? 손이 훨씬 더 섬세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진 센서리 모델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 모터의 대응 부위별 연결이 손이 더 크죠. 그래서 이거를 모터 호문클러스, 이거를 센서리 호문클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바라이탈 럽의 마리업의 구조와 외형 이해했어요. 그림 그려서 센트럴 서커스, 포스트 센트럴 서커스, 인트라 파리에탈 서커스, 거기서 슈페리어, 인페리어에서는 각이랑 그다음 슈퍼 마지널, 앵글라 이런 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뒤마루 연합영역 5번, 7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센소리 S1, S2에서 온 것을 해석하게 하는 영역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베르니케 영역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39번, 그 다음에 40번, 그리고 22번, 22번은 템포럴 로비였다. 언어를 말을 듣고 이해하는 영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호문클러스는 2개가 있었습니다. 모터 호문클러스, 센서리 호문클러스가 있었어요. 모터는 파인 모터에 해당되는 부분, 입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그다음 눈이라든지 손 이런 데는 파인 모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로스 모터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로스 모터였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인 모터는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 작업 치료사가 이걸 치료한다고 하고 그로스 모터는 피지컬 테라피스트인 물리치료사가 치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센소리 부분도 대응별 연결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템포럴 로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